자, 7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가족이라고 무작정 퍼주고 도와주면 안됩니다. 정작 가족들은 고마운 거 모릅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세상 사람 못 믿어도 가족은 믿어야 된다. 남들 몰라도 가족만큼 소중한 건 없다. 뭐 그런 말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이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틀릴 수 있다고 봅니다. 가족이 살면서 힘이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고 좋은 가족관계 유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가족 때문에 망한다거나 가족한테 배신당한다거나 되려 가족을 믿고 따랐다가 큰일을 겪게 된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자의 가족마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좋은 가족이고 좋은 부모에다가 좋은 형제 관계면 당연히 가족 믿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무조건 가족이라고 좋다고 끌어안으면 안 됩니다. 가족들도 가족다워야 기본적인 사랑구실해야 그나마 가족들이 피해를 안 주는 거지. 만약 가족 중에서 악관이 못하고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품어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가족을 통해서 덕을 배우는 있지만 가족 때문에 발목 잡힌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사람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가족 중에 한 명이 잘 나가니까 돈 많이 버니까 남은 가족들이 빨대 꼽아가지고 그 사람 벌어놓은 거 함부로 써버리고 날려버리고 등쳐 못 가는 경우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비단 유명하신 분들 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가족 중에 누가 한 명 잘 나가잖아요. 누가 사업을 통해 성공했어. 그러면 가족들이 빨대 꼽으려고 한 자리 달라, 가족이 뭐 해달라,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어릴 때 뭐 자식 버리고 도망갔는데 자식이 죽고 나서 뭐 사망보험 같은 거 나오니까 그 받으려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어떤 생각 들어요? 가족이라 해서 무조건 소중한가? 아니면 가족이 세상에 가장 나쁘네,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 낫겠네, 남보다 못한 사이네,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물론 야, 가족이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가족도 기본적인 어떤 사랑구실 그리고 좋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때 가족이 힘이 될 수 있지. 가족이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 치는데 무조건 가족이라 품어줘야 된다, 무조건 핏줄이기 때문에 안고 가야 된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가족이라 해서 무조건 도와줘야 된다. 물론 도와주는 게 맞지만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우리 가족 간에 문제 생길 때 도와주더라도 두 팔 걷어붙여가지고 내가 가진 돈 다 털어가면 도와주면 안 됩니다. 도와주더라도 한계선을 정하면서 도와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문제가 생겨서 뭐 금전 도달할라, 도와주더라도 전제를 까야 됩니다. 이번 한 번만 도와준다, 아니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딱 이만큼이다, 그 한계치를 정해야 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뭐 내 있는 거 다 털어가지고 계속 도와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한 번 도와주면 계속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 경우 있죠. 내가 한 번 도와줬더니 계속 뭐 문제 생길 때마다 전화해가지고 도와달라. 아닙니다. 좀 냉정하게 해야 돼요. 돈 문제에 있어서는 가족이라도 하더라도 냉정해져야 됩니다. 만약에 가족이 지속적으로 돈 문제를 일으켜서 자꾸 도와달라고 한다, 그럼 끊어내야 됩니다. 나중에 가서 손절해야 돼요. 아니 가족 간에 무슨 손절이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무리 가족이라 나한테 계속 피해를 주고 가족이라고 해서 뭔가 도움될 게 없다면 끊어낼 건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조건 가족이라 도와줘야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가족 같은 사람인지, 가족이란 이름 하에 나한테 자꾸 빨대 꼽으려 하는 사람인지 이걸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이라고 무작정 얻어먹고 이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내가 책임지고 다 도와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가까운 사이일수록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느껴야 그 사이가 틀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하지만 인간의 본성이란 게 참 야속하죠. 어떤 것이든 그 상황에 적응하면 후에 감정이 메말라 버릴 때가 많죠. 자주 받는 것이 일상이 되면 이제 그것은 고마운 게 아니게 되죠. 오히려 가까운 사람에게 감사함을 느끼는 게 모르는 사람에게 느끼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깨닫는 과정 역시 어렵죠. 가장 확실하게 깨닫는 건 주는 사람이 이제 없어져 받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야 깨닫습니다. 하지만 이땐 이미 늦었죠. 저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그동안 받은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번 깨달으니 제가 이곳에 있는데 많은 걸 받았구나라는 걸 깨달았죠. 그런 것도 모르고 남들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세상을 저주하고 그랬었던 제가 너무 한심하고 바보 같았죠. 그래서 저도 받은 만큼 조금씩이라도 보답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했어요. 비록 많은 돈을 벌지 못하지만 현재는 어머니와 함께 웃으면서 지내고 있네요. 서로가 서로에게 고맙다는 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머니랑 있는 게 제일 행복하네요 라고 적으셨습니다. 인간은 간사한 존재라고 하죠. 간사한 존재. 왜 간사도 얘기할까? 있을 때는 고마운 거 모르지만 없어지고 나서 그 사람의 부재를 알게 되죠. 항상 가까운 사람이 뭔가 도와주고 하는 거는 고마움 못 느껴요. 그냥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나한테 용돈 주는 거, 밥 챙겨주는 거, 학교 보내주는 거, 이런 거 당연하게 생각하죠. 당연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가장 염치가 없는 게 뭐냐면 뭐든지 익숙해지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당연한 거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 게 뭐냐면 모든 인간관계에서 영원한 거 없고 당연한 거 없습니다. 인간이란 게 참 염치가 없는 게 뭐냐면 뭔가 당연하고 익숙해지면 고마운 거 모릅니다. 특히 가족한테 뭔가 해주는 거 고마운 거 모릅니다. 왜 가족이 염치 없어지고 왜 막무가내 나온지 아세요? 남보다 못한 존재란 또 생각되는 게 왜 그러냐면 남은 그래도 서로 간에 어떤 그런 벽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정이 없잖아요. 벽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에티켓을 지킨단 말이에요. 근데 가족은 오래 보고 알고 지내기 때문에 기본적인 룰을 안 지켜요. 안 지킵니다. 가족들 같이 일해보면 알 거예요. 뭐 사업이나 직장 다녀보면 알 텐데 보통 회사라는 공간이 어떤 공간이에요? 공적인 공간이잖아. 공적인 공간이면 직함 써야 되고 일할 때도 그 일하는 규칙대로 해야 되는데 가족이라고 하면 만약에 일을 못해가지고 뭐라고 하면 어떻게 가족이 그럴 수 있냐고 이렇게 막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의 회사가 잘 안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튼 전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가깝든 멀든 간에 고마운 거 모르는 사람은 그 자체만도 문제 있어요. 근데 요즘에 고마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받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그건 인간으로서 굉장히 결함입니다. 결함. 상당한 결함이에요. 요즘 여자분도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 남자도 그렇지만 요즘 뭐 감사지수가 가장 낮다고 하잖아요. 뭔가 받았는데 감사한 게 맞는데 감사 못 느낀다. 이건 인간으로서 상당히 결함이 있는 거예요. 가족한테 받는 사랑, 가족한테 뭔가 지원받는 게 감사한 게 맞는데 이걸 뭔가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가족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당연히 감사를 모르면 내가 상대방한테 뭔가 보답해야 되는 마인드도 모릅니다. 받는 것에만 익숙하면. 저도 인간은요, 받는 것에만 익숙하면 안 됩니다. 줄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 것도 공짜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나중에 크고 나서 부모님한테 해드려야 됩니다. 이거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편들어주면 안 됩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라고 확실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앞으로 점점 가면 갈수록 가족들을 믿기 힘듭니다. 믿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가족 간에 뭔가 이제 금전적인 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이런 경우죠. 자식이 이제 직장 다녀서 번 월급을 엄마가 관리했는데 엄마가 이 돈을 함부로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식이 돈 달라고 하니까 돈이 없는 거야. 그럼 자식이 따지겠죠. 어떻게 엄마가 이럴 수 있냐고 하니까 아니 내가 너 키웠는데
네가 번 돈 내가 마음대로 못 쓰냐? 내가 네 엄마인데 그런 짝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적반하장 나오는 거야. 이런 경우 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월급 돈 관리도 본인이 직접 하라고 얘기합니다. 아니면 이제 부모님이 사고 쳐가지고, 아버지가 뭐 사고 쳐가지고 뭐 문제 생기면 자식이 도와주고, 이런 경우 정말 비일비재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보면 항상 사고 치는 사람 계속 사고 쳐요. 안 친 사람 안 치는데, 일을 벌리는 사람 계속 벌려요. 그래서 보면 그 가족 간의 문제 보면 똥 사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 사람 따로 있어요. 이게 이런 경우 진짜 많죠. 뭔가 내가 좀 일을 열심히 하면 누가 돈을 까먹는 사람이 있고, 이런 것도 가족이라 봐줘야 돼요. 이런 것도 가족이라 해서 무조건 가족 구성원이 책임져야 됩니까?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요, 여러분? 물론 살다가 문제 생기면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이게 남은 가족 구성원을 힘들게 만들다면 이건 좀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짐이 되면 안 돼. 일방적인 관계가 되면 안 돼요. 어느 정도 밸런스는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족 간의 사랑에 대해서, 뭔가 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껴야 된다. 감사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가족 구성원 자격이 없다. 그리고 내가 받은 게 있으면 그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아무리 가족 관계를 하더라도 금전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해야 된다. 그리고 가족 간에 뭔가 도와주더라도 적당선을 유지하면서 도와줘야 된다. 맹목적으로 희생하면 도와주면 안 된다. 희생하면 나만 바보 된다. 나만 이용당한다. 가족이라 해서 너무 믿으면 안 된다. 믿는 도끼 발등시킨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무리 가족이 좋아도 서로 지킬 건 지키고, 선은 넘지 않고, 서로 뭔가 민폐 주지 않고, 그런 좀 좋은 가족 관계를 많은 분들이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